함께하는 변화, 도약하는 포항의 희망찬 미래를 그려가는 시간, 이 아나운서 신윤아입니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김주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산업도 산업이지만 이 기후변화 역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장마의 특성이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가 한꺼번에 많이 내리는 기습폭우가 좀 잦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미래를 이야기한 자리이기 때문에 재난안전 시스템에 대한 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일 교수님, 포항의 재난방재 시스템에 대한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재난을 어떻게 보면 각종 유형을 다 한 번씩 겪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많은 뭐 피해가 있었고 또 손해가 나기도 하고 인명 피해도 있었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만큼 또 그만큼 우리가 그걸 자산으로 그 경험으로 자산으로 삼아서 최고의 방제 도시랄까요? 재난 방제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잠재력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제 기준이 최근에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른바 스마트 재난 방제 시스템 그런 것들이 잘 시에서 구축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쪽에 각종 감지 시설, 판단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많이 하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조금 더 스마트하게 체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큰 대로나 또 이렇게 강물을 옆으로 뺄 수 있는 대배수 터널이라든지 또 저류량이라든지 우리 산업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위협받지 않도록. 네, 계속해서 다음은 도심 공동화 문제 그리고 인구 집중 지역 개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볼 텐데요. 김주일 교수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예, 포항의 도시 구조가 어떻게 되어가고 또 앞으로 어떻게 5년, 10년 뒤에 어떤 도시가 되어가는가 이런 데 대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좀 어떤 의미에서 의문스럽고 한편으로 축소 도시의 시대,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의 시대이기 때문에 불안함도 많다라고 생각돼요. 근데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KTX 노선이 들어오면서 북쪽에 많은 시가지들이 지금 이미 개발이 들어갔고요. 그 외에도 좀 큼직한 도시개발 사업들, 택지개발 사업들이 여전히 많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있는 전체 계획 인구를 다 합산을 해보니까 약 10만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대규모의 어떤 개발이 포항시가 확장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예전 같으면 시가지가 이렇게 확장되고 그러면 시민들이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고 기대를 했을 텐데 이게 시대가 시대니만큼 이제 많이 또 걱정도 되고 의문스럽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이 도심부에는 또 공동화가 심하거든요. 인구 유출도 심하고 뭐 상권의 공실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인구를 새로 유입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가 시내에서는 유입을 하려고 그러고 외곽은 또 확장하고 있고 이게 서로 간에 상충되지 않느냐 모순되지 않느냐 과연 이런 모순을 포항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걸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또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포항시에 대처하고 시장님의 또 고민이 담긴 대답을 좀 들어보고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덧붙이자라고 그러면은 인구 감소의 시대다 보니까 포항시에서 인구가 많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들의 이 뭐랄까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지역들을 보면 북쪽에서는 장량지구, 뭐 장성동, 양덕동에 해당하는 신시가지죠. 또 남쪽으로 오면 오천지구 그 두 곳이 인구도 제일 많고 연령대도 제일 젊은 편이고 경제 활동 인구도 제일 많은.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 잘 활성화되어야지 포항시의 인구가 제일 잘 유지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느끼기로는 두 지구의 주민들 역시 좀 약간의 걱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량지구 같은 경우는 인구는 많은데 뭐 상업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너무 열악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요. 실제로 많이 또 쇠락이 되고 있고 오천지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또 환경 문제에 대한 의심이 많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보면은 도심 공동화, 외곽 시가지 개발 그 사이에 껴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성에 비해서 홀대를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또 진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두 지역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신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우리가 펼쳐나가는 산업들 이것이 목표대로 하면은 그 수요가 어느 정도 거의 충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오히려 다 목표로 된다면은 오히려 지금 좀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족한 부지를 한 1,000만 평 정도를 새롭게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젊은 층이 쉽게 구할 수 있는 저렴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층 그런 주택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그 빈집들을 원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아주 저렴하게 청년청하고 이런 초기 취업 근로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해서 저는 도심에도 노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젊은 층 그다음에 외부에서 온 분들이 있을 수 있어야 장양동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뒤편에 한동대와 어우러진 부분에 같이 해서 정부의 공모사업으로 기업혁신파크라는 걸 지정이 됐거든요. 그 일대 지역을 지곡단지와 같이 뭐 이른바 제2의 지곡단지를 만들어서 R&D, 고급 주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기업 본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더 큰 것이 돼서 장양동 전체를 변화시키고 연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집중을 하고 있고요. 오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해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시와 기업들이 또 시민은 감시자가 돼서 함께 더 많이 바꿔나가야 된다고 복합 테마 공원과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조금 더 가까운 자리에서 만나니까 시장님도 역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또 그런 생각들 여전히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엿볼 수 있었고요. 또 뒤에 시민으로 돌아왔을 때 동료 시민으로 또 함께 포항시에서 행복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